보신 것처럼 대법원은 상고법원이라는 조직을 추가로 도입하기 위해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상고법원은 2심과 3심 사이에, 그러니까 대법원으로 상고하는 것을 허락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른바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그런 조직인데, 양승태 대법원장의 치적으로 만일에 된다면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것이기도 하죠. 거래라는 의심이 나오는 것은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문건에 구체적인 정황이 여러 가지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조팀 취재기자인 강현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제기되는 의혹은 대법원이 국민 권리와 직결되는 그런 재판들을 거래하듯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매우 충격적인 그런 사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문건을 확보한 특별조사단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일단 특별조사단은 이제 해당 문건에 굉장히 많은 판결들이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판결들이 이제 선고가 다 이뤄진 뒤에 사례별로 모아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이 상고법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와대를 설득하기 위한 이제 논리를 모아놨을 뿐이지 사전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재판을 하거나 혹은 재판에 개입을 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재판 자체를 다른 목적으로 한다는 건 상상하기 힘들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내용을 안 들여다보면 그 얘기가 또 수긍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얘기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 11월 19일 임종원 당시 법원 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만든 문건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예. 또 압박 카드라고 언급된 부분이 있는데, 그동안 사법부가 대통령을 뜻하는 VIP 그리고 청와대를 뜻하는 BH의 원활한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도 적고 있습니다. 예. 이른바 돌출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물밑에서 조정한다. 이 단어만, 문장만 놓고 봐도 상당히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이런 문건이 의심을 사는 것은 역시 이제 작성한 시점 때문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문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직접 만났던 만나기 한 달 전인 2015년 7월에 작성된 현안 말씀 자료에 들어 있었습니다. 예. 문건에 적힌 내용대로 실제로 청와대 양 전 대법원장이 들어가서 재판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는지 일단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하지만 특별조사단은 이 문건에 나온 재판을 실제로 판결을 했던 대법관들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연관성도 없고 필요성도 없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예. 결국 재판 거래 또는 재판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 때문에 나옵니다. 검찰이 대법원을 조사한다라든가 수사한다라든가 심지어 전 대법원장이지만 수사한다면 그건 거의 사법사상 처음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동안 한 번도 있었지 않았던 일입니다. 예. 자, 아까 저희가 KTX 승무원 해고 사례 등 이런 걸 전해드렸는데 지금 이게 의심되는 재판 거래 그 사례들이 다른 부분들도 더 있다면서요? 네, 해당 문건에는 약 10여 건의 이제 판결들이 언급되는데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졌던 통상임금 판결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니 이 통상임금을 소급해서 조사는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신의성실 원칙이란 것에 대해서 당시 반대 의견을 냈던 대법관조차 이런 말을 합니다. 너무 낯선 논리라서 당혹감까지 든다. 이런 예. 말을 하는데 굉장히 이례적인 발언이죠. 예. 또 이번에 특조단이 확보한 문건을 보면 해당 판결에 대해 38조 원으로 추산되는 경제 전체의 부담을 최대한 고려해 판결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예. 법리를 판단을 해야 할 대법원이 경제 부담을 걱정했던 건 다소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이 때문에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현석 기자였습니다.